네, 이번에 세미나로 이제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 변분 양자 알고리즘, 한국말로.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DQQQ의 문수민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아래에 이제 세르주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이라는 논문, 이 VQA, 줄여서 VQA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 논문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이 VQA는 사실 원래부터 생긴 건 아니고, 원래는 VQE, Variational Quantum Eigensolver라는 이제 양자 상태의 바닥 상태를 찾는 알고리즘이 먼저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방법론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 Variational Quantum Algorithm이라는 큰 분야로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바로 VQA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먼저 VQA가 무엇이고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을 이제 선형 시스템을 푸는 VQLS, 이 VQA의 하나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근이 부딪히는 이제 문제, 그 다음에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네, 이 VQ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코스트 포메이션입니다. 사실 이 VQA는 우리가 고전 컴퓨터에서 다루는 머신러닝 중에 이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의 방법론과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코스트 펑션을 사용을 해서 실제 이 코스트 값이 얼마나 최소값을 만들어내느냐, 특히 어떤 문제를 어떤 코스트로 만들어서 이 코스트 펑션이 어느 정도 최소값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먼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설정하는 게 1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서치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안서치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뭐 GPT나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사치 게이트를 통해서 이 양자 회로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넣는다라는 게 바로 이 안사치 게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컬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의 한계, 즉 양자 컴퓨터의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쇼 알고리즘이나 HL7 같은 알고리즘은 기존 고전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비해서 지수적인 또 향상을 이제 나타낸다고 이제 연구가 되었죠. 하지만 이 회로들은 특히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퀀텀 프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게이트 수가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이트들이 지수적으로 증가할 때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는 아직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완전히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함 허용 컴퓨터, 폴스 토러런스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는 못 갔죠. 아직 현재한 뭐 플랫폼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에서 100개의 큐빗 혹은 뭐 1000개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뭐 퀀텀 에러 코렉션 같은 거를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을 해결하고자 이 뎁스를 좀 더 얇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제 만들어진 게 VQ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QA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하이브리드 루프가 핵심입니다. 먼저 알고리즘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겠죠. 우리가 앞서 말한 코스트 펑션 그리고 안사치 게이트 이 두 가지가 바로 인풋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풋을 넣어서 이 중간에 루프를 도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러한 안사치로 만든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을 이제 측정해서 비용을 추정해 주면은 이 정보를 우리는 고전 컴퓨터에 넘겨서 이 고전 최적화기가 파라미터를 갱신해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이제 정해진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뭐 어떤 엡실론을 생성해서 이
코스트 값, C 세타가 일정 값 아래까지 내려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해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최소값이 왔다 하면은 우리가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이런 결과는 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양자 상태일 수도 있고 뭐 비트 이열일 수도 있고 에너지 같은 값일 수도 있지만 루프 자체는 항상 이러한 형식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어떤 예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면 이 중간에 루프가 뭐 어떠한 코스트 펑션을 설정할지 이런 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두 가지 코스트 펑션 안사치를 좀 더 들어가서 보자면은 비용 함수는 코스트 펑션은 우리가 최소화할 대상입니다. 이 좋은 비용 함수는 그 최소값이 진짜 답과 일치하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로 측정은 쉽게 되지만 고전 컴퓨터는 어려운 그런 문제를 풀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고전 컴퓨터와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이제 양자 이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사치는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회로인데 설계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로테이션과 이제 CJ 그 컨트롤드 제트 게이트 그냥 얽힘 생성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회로를 만들든가 보통 이 두 가지로 나뉘고요. 만약에 문제 구조를 이제 토대로 우리가 직접 회로를 만든다면 정확하고 이제 훈련도 잘 되는 대신에 회로를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들고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반대로 이제 그러한 우리는 벽돌식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지만 이 벽돌식 게이트를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값이 싸고 빠르게 돌아가지만 이제 뒤에서 다룰 이제 베런 플래토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래시컬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만든 이러한 코스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처럼 어떻게 기울기 계산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를 사용을 해서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나올 VQL에서 이제 아담을 사용을 했고요.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안 하고 그레디언트 프리, 뭐 SPSA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다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지만 방향이 조금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그레디언트 프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좀 더 빠르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어, 조금 국속값에 극속값에 이제 치우쳐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시로 VQLS, 이제 Variational Quantum Linear Solver를 볼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선형 방정식을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AX는 B라는 문제이고요. 행렬 A와 상태 B가 주어졌을 때 A를 곱하면 B와 같은 방향이 되는 상태 벡터 X, 이 해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기존의 양자 알고리즘에서도 이제 HH 알고리즘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지수적으로 속도 향상을 시킬 수 있지만, 이제 회로가 이제 깊기 때문에 오류정정을 하는 게 가장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VQLS는 이제 같은 문제를 변분 방식으로 이제 다시 써서 회로를 얕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입력도 이제 행렬 A는 다루기 쉬운 단위 연산자들의 합, 보통 파울리 합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이시는 AL 같은 게 파울리 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B는 짧은 회로 하나를 준비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아까 봤던 그 프레임워크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안사치가 이제 후보해 X 세타를 만들면은 거기에 A를 곱한 결과와 B가 얼마나 어긋난지를 측정합니다. 이제 그 어긋남이 바로 우리는 비용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고전 최적화기는 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질 때 혹은 우리가 정한 그 정확도에 가까워질 때까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비용이 이제 충분히 0에 가까워졌을 경우 우리가
그 안사치 회로, 그 우리가 만들어낸 U세타가 바로 X세타라는 우리가 찾는 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앞서 봤던 루프를 그대로 이제 리니얼 솔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 펑션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됩니다. 1 마이너스 이제 b에다가 푸사이 세타. 여기서 푸사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ax 혹은 au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맞는 방향을 선택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스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사실 갈리게 됩니다. 글로벌 코스트랑 로컬 코스트라고 이제 두 가지를 따로 설정할 수 있는데 n개의 큐빗의 이제 전체 상태를 통째로 비교하는 게 바로 글로벌 코스트고 이 글로벌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 수가 늘수록 기울기가 2의 마이너스 n승꼴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베런 플래토라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로컬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빗을 하나하나 국소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항식 수준으로 유지돼서 얕은 회로라면은 이 분모가 켜져도 이제 지수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이 잘 되고요. 이제 제가 VQLS 코드를 작성을 할 때도 이 로컬 코스트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코스트 펑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나온 이제 베런 플래투가 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 쪽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이제 비용 지형이 이제 평평해져서 어느 쪽이 내리막길인지 알아내려면은 측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또 어느 쪽이 답인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 향상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너무 무작위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글로벌 코스를 사용하거나 얽힘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노이즈가 많거나 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VQLS를 사용할 때 이제 로컬 코스트라는 걸 따로 개발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형이 평평해지는 것을 막아서 기울기를 살려두는 것이 바로 이 베른 필터를 방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죠. 하나는 이제 측정 비용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랑 고정 컴퓨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할 때 한 번에 값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도를 원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용 한 번을 추정하려면은 여러 항을 각각 수없이 반복 측정해야 되고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항의 수가 큐비트의 이제 4제곱까지 늘어나고요. 저희가 했던 VQLS 같은 경우도 이제 A를 어떻게 분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클래시컬 섀도우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측정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VQA가 좀 노이즈에 로버스트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베른프레토의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종 값을 우리가 안사치로 결국 구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한 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양자 이득을 어떻게 얻어내냐에 대한 내용인데 디서 얻어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이제 화학적이겠죠. 네, 양자계를 양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럼 우리 양자 컴퓨터의 원래 목적인 그러한 화학적 영역이 이제 가장 그 후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얕은 회로에서 고전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그런 최적화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양자 머신러닝 같은 거도 이제 후보로 꼽힙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바리에이셔널 퀀텀 알고리즘은 이제 지금의 리스크 시대에 잡음 섞인 하드웨어에서 쓸모 있는 계산을 끌어내는 가장 유력한 전략이고 이제 같은 프레임워크로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제 코스트 펑션에 안고 양자 컴퓨터가 그 비용을 추정을 하고 고전 최적화기로 파라미터를 훈련하는 그런 루프입니다.
이제 오늘 봤던 그 VQLS가 그 구조를 선형 시스템에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코스 펑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어려움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배런 플래터나 잡음, 이제 측정 비용이라는 난제는 남아있지만, 이제 각 분야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후손 연구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PPT 내용인데, 이제 몇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VQRS 논문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벽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RY가 로테이션 게이트고, 이제 여기 선으로 연결된 게 바로 컨트롤드 Z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하나하나 게이트들이 우리가 파라미터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컨트롤드 Z는 왜 들어갔냐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얽힘을 생성해서 고정 컴퓨터가 못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VQLS 이제 연구에 대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X축이 노이즈 스케일이고 이제 Y축이 피델리티입니다. H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스케일이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오류가 어느 정도 누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이제 VQLS는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피델리티가 거의 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HLC 같은 경우에는 뭐 10의 3승에 가까운 자원을 먹는 데 반해 어, 제가 만든 VQLS는 굉장히 많은 한 10의 7승에 가까운 게이트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안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이트 수가 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낄 때마다 이제 노이즈가 제로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했죠.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이 보라색이 스케일이 제로일 때 모습인데 한 15에서 13 정도 스텝에 이미 벌써 최적화가 완료된 걸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스케일이 노이즈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수렴이 늦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한 마지막에 최적화한 코스트가 굉장히 차등적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